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캐나다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정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런 집들을 이제 싱글 하우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많이 있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바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집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집이 옆으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대포 거의 이렇게 싱글 하우스랑 타운하우스가 주를 이루어요. 여기 조그만 중소도시나 뭐 큰 도시도 그렇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콘도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죠. 콘도 같은 경우는 뭐 대도시나 아니면 우리 어토로 키치너 같으면 시티 다운타운 쪽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사는 곳에는 이제 콘도가 많이 있어요. 이제 아파트처럼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우스, 싱글하우스,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리고 콘도 요 세 가지가 주를 이루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집을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인 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잔디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식물도 좀 가꿀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집을 선호를 하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도 이 관리하는데 또 이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타운하우스건 집이든 이렇게 뒤에 정원이 이렇게 다 딸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집값, 그 렌트비, 이런 게 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시면 당장 집을 구매하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보통 다 이제 렌트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렌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는 2016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워터루 키치너죠. 이제 GRT 지역이죠. 토론토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지역에 보통 1,500에서 2,000불 사이였어요. 렌트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그런 조금 이제 방 크기 이런 컨디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지만 보통 이제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6년 정도가 지난 2022년 지금은 렌트비 자체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2,000에서 3,000불 사이입니다. 토론토 시내는 더 비싸고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 자체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집값에 대해서 사실 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부분에 집을 다룬 이유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한 달 생활하는 거, 1년 생활하는 거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게 집에서 나가는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세는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통 한 2,5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렌트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한국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 구하는 방법 먼저 얘기해 드리면, 여기 오셔가지고 렌트를 구할 때 한국은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냥 뭐 전세를 이렇게 찾아서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전세 개념은 없고 월세예요. 달달이 렌트비를 내는데 그 집주인이 그 세입자를 골라서 이제 렌트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 렌트를 놓을 집주인이 이제 렌트를 놓는다고 사이트에 올리거나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맡기면 그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정한 날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봐요. 렌트 살 집을 보고 이 집을 렌트를 하고 싶다고 그 신청서를 쓰면 주인이 이제 그 신청서를 보고 쉽게 말해 신용이 좋은 사람, 렌트비를 안 떼먹고 잘 낼 수 있는 사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 이제 임금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렌트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크레딧이 없잖아요. 신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1년치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들어있는 이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렌트를 구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지금 캐나다에서 한국 분들이 인식이 좋아요. 그 집주인들한테 한국 분들이 인식이 좋거든요. 왜냐면 한국 분들 렌트비 떼먹는 분들 없죠.
그리고 집 깨끗하게 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이 렌트는 뭐 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뭐 물론 오실 때도 나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뭐 몇 년 안에 집을 사고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일단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거, 저희도 여기 온 지 5년 만에 작년에 이제 어렵게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집을 구매를 해 보니까 아, 이게 생각만큼 또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 구매하는 거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집을 구매를 하려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 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하셔야 될 게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토론토나 뭐 큰 도시에 가면 한국계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 말도 통하고 쉽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은행보다 그 이자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했는데 내 신용으로 그 대출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은지 일단 은행에다 의뢰를 해요. 그럼 은행에서 이 사람 임금, 뭐 그동안 뭐 몇 달치 몇 년치 임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신용도 크레딧 체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신용도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뭐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5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은행에서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해주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50만 불 플러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플러스해서 그 규모의 그만한 그 돈의 규모에 맞는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집을 보러 다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해서 한번 70만 불이 생겼다, 다 합쳐서. 그럼 70만 불짜리 집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처럼 이 부동산에 매매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서 그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집 팔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이트에다 올리겠죠. 나는 이 집을 얼마에 팔고 싶다 올려요. 시작가를 예를 들어서 70만 불에 팔고 싶으면 70만 불에 팔고 싶다고 시작가를 올립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집을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날짜에 그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을 보러 가요. 보러 가서 자기가 시작가가 70만 불이니까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경매처럼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내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고가를 적은 사람한테 집이 이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작년에 그랬고, 보통 집주인이 정해내는 시작가에 최소 10만 불에서 한 20만 불까지는 플러스가 돼서 집이 팔립니다. 시장 지금 시세가. 그래서 뭐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보통 1, 2억이 더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 사는 것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도 작년에 한 3달 정도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만한 규모의 집을 이제 비슷한 집을 찾아가서 계속 경매를 하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3달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운 좋게 이제 집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집 사는 것도. 그래서 이 집 사는 문제는 여기 와서 렌트하면서 사시다가 지금 이제 또 많은 이제 뭐 집 시사가 또 이게 또 해마다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고, 일단 대충 집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여기 캐나다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한 2년 반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값 시세도 제가 2016년에 왔을 때만 해도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하던 집들이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80만 불에서 1밀리언 정도 합니다. 2배 이상이죠.
실제로 이제 똑같은 컨디션의 집들이 그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은행 금리를 대폭 낮췄거든요. 0.8% 저도 0.8%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1%도 안 되는 그런 그 금리를 은행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그때부터 올라서 지금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여기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거의 이제 최정점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합니다. 그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기서도 집값을 뭐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전문가들 예상도 그렇고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이제 최정점에서 뭐 곤두박질 치진 않겠지만 더 이상 오르진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지금 이민 오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집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